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이 스파이 전쟁도 이 불을 붙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제리 춘싱 리라고 하는 전 CIA 요원이 이 홍콩에 있던 중국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CIA에서 일을 하다가 2007년에 간두고 이제 홍콩으로 다시 돌아갔죠. 근데 홍콩에 있으면서 자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2010년부터 이 중국 정보기관에 매수가 돼 가지고 당시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중국 내에서 미국 CIA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첩자들의 명단을 넘겨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더니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 CIA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중국 내 이 첩자들 20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중국 정부 기관 내 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 본보기로 직접 거기서 처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바로 이 제리 춘싱 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냉전 당시에 올드리치 에임스 CIA 스파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 거기에 버금간다, 자, 이게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올드리치 에임스라고 하는 1994년 2월 달에 체포된 미국 CIA 현직 요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련과 러시아 첩자로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리 춘싱 리 사건을 미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건 바로 올드리치 에임스 그 스파이 사건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994년 제가 그때 워싱턴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항상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매일매일 이제 주말까지 포함해서 빼놓지 않고 보고 있었고, 그 1994년이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1차 북핵 위기가 한참 그때 심화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그 대문짝만하게 올드리치 에임스 사진과 그 스파이 사건이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열고 CIA 그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CIA 예산을 깎아야 된다느니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뭘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이제 따져 묻던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올드리치 에임스가 그 워싱턴에 있는 소련 대사관의 그 첩자들이죠. 그 첩자들과 접촉을 정기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이제 급히 또 첩자들끼리 연락할 일이 생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던 그 기억으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우체통에다가 이 분필을 가지고 동그라미나 X를 해놓으면은 그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어디 있는 이 제과점에서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완전히 그러니까 CIA가 생긴 이후 가장 최대 내부에 있던 스파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IA가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OSS라고 그 전신이 있다가 1947년 미국의 국가 안보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CIA가 비로소 그때 창설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최고의 스파이 사건이다.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충격에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올드리치 에임스 사건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 청문회 기록이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우선 미국의 그 올드리치 에임스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우선 확인될 수 있지만은, 미국이 이 소련 내부에 가지고 있는 그 첩보망이라는 것이 참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우선 그 올드리치 에임스의 청문회, 그 다음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 조금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올드리치 에임스가
이 소련에게 어떤 정보를 넘겨주었느냐 하면은,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말이죠, 이 모스크바 내에 그 우주 계획과 관련된 기관이 있겠죠. 그 기관으로 들어가는 광 케이블, 전화 통신하는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겠죠. 그 이제 시설에다가 그 미국 CIA가 소련 내에 있는 첩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다 도청 장치를 딱 설치를 해 두었던 것이, 둔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올드리치 에임스가 그걸 자료를 갖다가 그냥 소련 그 정보기관에다 갖다 준 겁니다. 이제 돈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10년간 하면서 돈을 받은 게 약 한 270만 달러를 받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 올드리치 에임스가 미국이 말이죠, 소련이 가지고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장 그냥 순간적으로 소련 전역에 있는 그걸 순간적으로 숫자를 셀 수 있는 특수한 장치와 기술을 이미 개발해 두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걸 이제 물론 인공위성에 장착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 에임스가 말이죠, 돈을 받고 소련 그 정보기관에다가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미국이 그러니까 냉전 당시죠. 1980년대 그리고 아마 70년대 이미 이 소련 내에 있는 ICBM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포착해서 그 숫자를 전체를 셀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기술을 개발해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걸 이제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ICBM은 바로 미국이 금방 그냥 몇 개 되지 않을 테니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우리가 예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에임스가 얼마나 또 이 고급 정보를 넘겼느냐 하면은, 이 소련 내에서 미국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첩자들 명단을 말이죠, 10명 이상 넘겨주고, 또 그 다음에 미국이 소련 내에서 행했던 특수 이 작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넘겨주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소련 내에 있던 첩자들을 이 소련 정보기관이 KGB가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워싱턴에 있는 소련 대사관 내에서 미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이중 첩자들 명단도 넘겨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소련으로 소환돼가지고 처형당하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임스가 10년 동안 이렇게 이 첩자 노릇을 했는데도 미 CIA가 이 사람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미국 CIA가 FBI하고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1991년에 이 지금 에임스를 갖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2번 했는데 그것도 이 에임스가 결국은 피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미 CIA가 이 소련 내에 있는 그 CIA 첩자들이 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이중 첩자들이 전부 다 소환돼 가지고 처형을 당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문제가 잘 파악이 안 됐던 것이 지금 이제 확인된 걸 보면은 소련 KGB가 그러한 사람들이 발각된 미국 첩자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이 또 위장을 해가지고 그걸 속이는 작업을 계속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계속 거기에다가 이 정보를 역정보를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하고, 또 그러한 어떤 발각된 사실이라는 것이 그 드러난 CIA 첩자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실수로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이걸 말이죠, 까맣게 10년간 미국이 포착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 FBI와 CIA가 도저히 안 되니까 1991년에 20명의 그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조사에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에임즈가 몰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FBI가 CIA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에임스를 갖다가, 이 에임스가 당시 소련을 담당하는 그 비밀 공작처에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말을 아주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련 그 관련 공작을 전부 다 깨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을 떼게 하고
그 마약 관련 부처로 CIA 부처로 이제 1990년에 일단 보냅니다. 보내면서 FBI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에임스 그 집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전화도 다 도청을 하고 컴퓨터도 전부 다 해킹을 해서 그걸 전부 다 이 정보를 빼내고 또 집 안에다 카메라를 전부 다 설치를 해가지고 장기간 걸쳐서 이제 그걸 감시를 하느냐. 그런데 1992년 10월 달에 이 에임스가 이 남미로 자기 가족 부인하고 여행을 갔는데 콜롬비아로 갔다고 이 CIA에 보고를 했는데 그 전화 그 집에서 대화하는 걸 이렇게 이 도청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에임스가 콜롬비아로 안 가고 베네수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KGB 요원을 만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CIA가 그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요원들이 그 당시 KGB 요원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 당시에 사진을 다 찍어 놨겠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확인해보면 그게 이제 에임스였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에임스를 그때도 2년 동안 계속 미국 정보기관이 붙잡지 않고 이 추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소련 그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에게 비밀 문서를 갖다 주는 그 장면에 그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없었고 결국은 1994년 2월 22일 날 에임스가 이제 소련으로 회의차 가려고 하는데 이 CIA가 굉장히 22일 날 출국을 해버리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2월 21일 날 그 버지니아에 있는 집으로 가가지고 전격적으로 체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임스는 어떤 또 일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 CIA 내부에 있는 그냥 이 극비 문서들을 말이죠. 그 플라스틱 백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그냥 이 소련 대사관에 심지어 갖다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미허의 청문회에서 도대체 미 CIA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원들이 질타하던 그런 장면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에임스는 결국은 94년에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은 종신형을 받고 거기에서 무기징역이죠. 받고 이 사면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평생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최근 중국 스파이 제리 춘싱 리가 바로 중국 내부에 있는 미국 CIA 요원들을 20명 정도 희생당하게 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1990년 중반에 일어났던 올드리치 에임스 CIA 내부 스파이 사건과 버금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올드리치 에임스 그 스파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